여기 비행기 창문에 머리를 박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표정부터 심상치 않죠.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어딘가 위태롭고 어딘가 엉뚱하고 도무지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되는 여자. 그녀의 이름은 중아입니다. 중아는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돼 아일랜드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족의 비극을 눈앞에서 겪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은 중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큰 충격과 죄책감에 빠지면서 예전처럼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그날에 그대로 멈춰버린 사람처럼요. 그렇게 혼자가 된 중아는 결국 자신의 고국인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행기 안에 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강국. 겉으로 보면 말수 적고 무뚝뚝한 남자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의 인생도 참 피곤해 보입니다. 철없고 제멋대로인 호텔 사장을 수행하는 보디가드라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루하루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의 연속입니다. 배고프다. 둘은 같은 비행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맛있어요. 중아는 처음 본 강국에게 시비 아닌 시비를 걸죠. 근데 왜 그렇게 돌아다녀요? 자리 비워놓고? 네? 남을 당황시키는데 재주가 있는 이 여자. 저 재수없다. 강국은 그저 황당합니다. 그런데 중아는 처음 본 강국에게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데도 망설임이 없죠. 내가 무슨 한국 사람? 강국을 일부러 건드리는 건지 원래 이런 사람인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런데 강국은 이상하게 이 여자를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분명 귀찮고 분명 성가신데 자꾸 눈이 가죠. 도대체 왜 저러는지 궁금하고 왜 저렇게 불안해 보이는지도 신경 쓰입니다. 짜증은 나는데 외면은 안 되는 겁니다. 중아는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휘저어 놓다가도 어느 순간 아주 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지 마세요. 진짜 무섭거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죠. 강국은 그런 중아를 보면서 점점 단순한 호기심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미친년이에요. 약 먹어야 돼요. 지금까지 중아는 세상 어디에도 마음을 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국 앞에서는 잠깐이나마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죠. 병원 간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다 이상형까지 오픈하는 이 남자. 아픈 사람을 좋아합니다. 힘없고 불쌍해서 좋아요. 왜 그럴까요? 불쌍한 여자가 이상형인 남자에게 최고로 불쌍한 여자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중아도 그런 강국을 조금씩 의식하게 됩니다. 강국은 자신의 불안정한 모습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주세요. 중아는 그런 강국 앞에서 서서히 긴장을 풀고 강국은 그런 중아가 안쓰러우면서도 더 깊이 마음이 가죠. 둘 다 아직 정확히 말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감정은 이미 조금씩 기울고 있었죠. 아직 마르지도 않은 시멘트 바닥에 중아가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또 해맑게 웃어버리죠. 옆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국은 그런 중아를 작업자들 앞에서 감싸줍니다.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교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국은 어느 순간 확신하게 됩니다. 착해요. 중아도 이제는 자기에게 마음을 열었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좀 열려고 하면 꼭 이런 식입니다. 다음날 아침 강국이 중아를 찾아 호텔방으로 가보는데 그녀는 이미 짐을 챙겨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방 안에 남아있는 건 약통뿐입니다. 그걸 본 강국은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괜히 잘해주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앞에서 약한 모습도 보이고 조금은 기대도 하게 만들더니 정작 중아는 또 혼자 어디론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강국 입장에서는 정말 사람 애타게 만드는 데 선수인 여자죠. 그 시간 중아는 혼자 한강둔치에 앉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뜨개질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죠. 남들이 보기엔 그냥 멍하니 시간을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무너진 것들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목도리를 두르고 술을 한잔하며 어제 행복했던 순간들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무 미련 없이 한강물로 뛰어들어 버리죠.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 한쪽은 저 멀리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아는 여전히 가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행히 중아는 다시 강물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살아나왔다고 해서 괜찮아진 건 아닙니다.
매점에 앉은 그녀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가족의 비극, 자신이 외면해버렸다고 믿는 그 순간들, 그리고 그 기억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자기 자신까지요. 아직 그 상처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게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아직 그날에 멈춰있는 거죠. 다행히 중하나는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죠. 강국은 그녀를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보다 서운함과 화가 먼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다시 나타난 중하에게 괜히 퉁명스럽게 굴고 투정을 부리게 되죠. 자기만 애타고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중하는 또 아무렇지 않게 잃어버린 약 때문에 다시 왔다고 말해버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국은 더 화가 납니다. 말도 없이 사라져 놓고 다시 나타난 이유가 고작 약 때문이라니. 강국은 단 한 번 만난 여자에게 자신이 무엇을 기대했던 건지 허탈해졌고 자신의 마음이 너무 가볍게 취급당한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중하는 또 강국을 신경 쓰이게 만들죠. 불쌍해서 좋은가요? 아니면 좋아서 불쌍한가요? 그리고 그 질문은 강국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처음엔 불쌍해서 좋았고 지금은 좋아서 불쌍합니다. 자신이 중하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에로 영화 촬영 현장,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스텝의 친구로 놀러온 제복은 에로 배우 시연을 위해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해줍니다. 수작도 참 다채롭다. 돌 치워. 실리콘 터져. 제복은 첫 만남부터 대놓고 들이댑니다. 말 그대로 껄떡댄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보통 이런 남자면 타율 0%일 것 같잖아요. 말은 가볍고 태도는 능글맞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믿음직함이라고는 딱히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시연한테는 먹힙니다. 너 슬프지? 제복의 눈에 시연은 이상하리만치 슬퍼 보였습니다. 그가 본 건 화려함 뒤에 가려진 쓸쓸함이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복은 시연을 보자마자 욕망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감정을 먼저 느꼈고 바로 그 시선이 시연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사실 시연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팍팍합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아역 배우였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예쁘다는 말 듣고 주목받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연은 삼류 에로 배우입니다. 그리고 더 기막힌 건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무능한 가족들을 보면 괜시리 짜증이 납니다. 아우, 구려. 무슨 펭귄 떼들 같아. 사실 그 짜증 뒤에는 지독한 외로움이 깔려 있죠. 그러다 시연에게 제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죠. 어디 고쳤니? 제복은 여전히 가슴, 너무 가볍게 들어옵니다. 잘 괜찮다.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도 않아요. 어려선 잘 나가더니 집안 망했어? 제복은 자신을 에로 배우가 아닌 아역 배우로 기억해주고 있었죠. 알아봤어, 아저씨? 알고 놀러 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이뻤는데. 시연은 이 남자가 날 유혹하는 건지 불쌍해하는 건지 이제 조금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또 상처받을까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나랑 잘나고? 그건 좀 보자. 남들이 지금의 그녀만 소비하려 들 때 제복은 한 발 뒤로 물러나 그녀의 지나간 시간까지 떠올려줍니다. 지금도 이뻐. 비나다. 제복은 시연에게 한 잔 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길 가는 학생들한테 삥을 뜯어서라도 시연에게 술 한 잔 사주려 합니다. 일찍 좀 다녀. 그런데 시연은 그런 제복이 또 완전히 밉지가 않습니다. 분명 한심한데 그 한심함 안에 이상하게 진심 같은 게 섞여 있으니까요. 저 양아치 진짜 웃긴다. 제복 역시 그럴듯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엄마 김부자가 재혼한 집에 사실상 빌부터 살고 있죠. 성만 눈에는 제복이 영 못마땅합니다. 말투도 거슬리고 태도도 건방지고 밥벌이도 시원치 않고 무엇보다 자기 아내와 둘만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꾸 그 틈에 끼어있는 불청객 같으니까요. 제복도 그 집에서 떳떳할 건 없습니다. 늘 어정쩡하게 기생하듯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남자도 사실 시연 못지않게 삶의 바닥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시연이 책임에 눌려 무거워진 바닥이라면 제복은 갈 곳 없이 흘러내린 끝에 도착한 바닥에 가깝죠. 둘 다 밑바닥인데 결이 다른 겁니다.
시연은 원래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잘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독하게 굴고 먼저 비웃고 먼저 밀어내는 식으로 자기를 지켜왔으니까요. 그런데 제복 앞에서는 그 방어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자신을 에로배우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고 자신이 감추고 싶은 초라함을 이미 다 본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창피하지는 않은 거죠.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버립니다. 벌어 먹일 테니까 내 눈물 받아줘. 그렇게 제복까지 먹여 살리게 된 시연. 제복은 짐을 싸서 시연의 집으로 향합니다. 당연히 시연 엄마 입장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웬 남자가 짐 들고 찾아와서는 딸이 같이 살자고 했다느니 문 좀 열어달라느니 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엔 당연히 문전박대합니다. 하지만 시연의 말 한마디에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나가냐? 결국 제복은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시연의 가족들과 제복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시연의 엄마는 능청스럽게 다가오는 제복이 어이없으면서도 묘하게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생긴 건 제대로네. 살림도 잘해요. 시연이 제복을 집에 들인 건 단순히 불쌍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돈도 없고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참 한심한 남자죠. 그런데 시연이 정말 끌린 건 그 한심함 속에서 자꾸 보이는 인간적인 온기였을 겁니다. 그 전에 내가 꼭 이 판 뜬다. 시연은 너무 오래 혼자 가족들을 먹여 살려왔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의외로 남자랑 그런데 동거 차이다. 제복은 기대어오는데도 이상하게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능청스럽게 굴고 더 농담을 치고 더 가볍게 분위기를 넘기려 합니다. 시연처럼 울틈도 없이 살아온 여자한테는 그런 가벼움이 오히려 숨통을 틔워주기도 합니다. 제복도 시연 곁에서 어딘가 자리를 얻습니다. 성만 집에서는 눈칫밥 먹는 불청객이었고 세상 밖에서는 되는 일 없는 건달 같은 남자였는데 시연 옆에서는 적어도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니게 되거든요. 시연은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이미 많이 깎아먹은 사람이고 제복은 어디에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채 떠밀리듯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둘은 잠깐 세상이 자기들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가죠. 그게 사랑인지 동정인지 기대인지 외로움의 착각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시연에게 제복은 팍팍한 삶 속의 작은 숨구멍이었고 제복에게 시연은 처음으로 좀 눌러앉아도 될 것 같은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흐릅니다. 강국과 중화는 이제 부부가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안정된 그림이죠. 강국은 여전히 중화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중화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사람이죠. 중화 역시 강국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아니,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 옆에 이렇게까지 한결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고도 버거운 겁니다. 중화와 강국의 결혼 생활은 평온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틈이 있습니다. 강국은 착하고 든든하고 성실하고 누가 봐도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중화에게는 이상하게 답답한 구석이 있죠. 강국은 중화를 너무 사랑해서 자꾸만 보호하려고 합니다. 중화를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도 하죠. 하지만 중화는 이미 한 번 인생이 통째로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가 사랑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게 숨막히게 느껴지기도 하죠. 강국은 그녀를 살리고 싶어하고 중화는 자기 방식대로 버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마음이 꼭 같은 곳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한편 시연과 제복은 여전히 동거 중입니다. 가족과 같이 지내다 보니 남매에 가까운 애증의 관계가 되어버렸죠. 맨날 싸우고 서로 막대하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도 또 같이 삽니다. 둘은 1년 동안 붙어 살았지만 여전히 반듯한 연인은 아닙니다. 시연은 제복에게 기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남자를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죠. 제복 역시 시연 곁에 눌러앉아 있지만 마음이 한자리에 얌전히 머무르는 인간은 아닙니다. 둘은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서로의 인생을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삐걱거립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그 삐걱거림 속에서만 버틸 수 있는 관계도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바로 중화와 제복의 만남이죠. 제복은 아무 생각 없이 초코볼을 입에 넣었다가 그만 목에 걸려 쓰러지고 맙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중화는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눈앞에서 누군가를 잃어버렸던 그 기억이 너무도 선명하게 다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간도 숨도 전부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이죠.
하지만 중화는 끝내 도망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손이 떨리면서도 제복에게 다가가고 망설임 없이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렇게 겨우 제복이 숨을 돌리고 나서야 중화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복은 중화에게 장난스럽게 말을 걸지만 중화는 무시합니다. 그러자 제복은 슬쩍 아는 척을 하죠. 기억 못할 거야 언니. 기억해요. 사실 이 둘은 1년 전에도 우연히 스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 횡단보도 한가운데서요. 스쳐 지나간 시간은 짧았지만 그 순간은 둘 다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주한 순간 둘은 바로 알아봅니다. 언니. 그럼 1년 후에 또 볼까? 아니면 그냥 한번 볼까? 그냥 한번 봐요. 이때부터 둘은 서로에게 서서히 이끌리게 됩니다. 중화는 이상할 정도로 제복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원래도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제복 앞에서는 그 종잡을 수 없음이 거의 본능처럼 튀어나오는 거죠. 제복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고 오늘은 어떤 표정인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건 단순한 일탈이라기보다 자기 안에 어떤 빈자리를 본능적으로 알아본 사람을 만났을 때 생기는 혼란에 더 가깝습니다. 좋아 죽겠네. 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그냥 귀엽고 이상한 여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여자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중화는 자기처럼 누추한 세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복 눈에는 더더욱 그렇죠. 어딘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고 이상하게 막다가도 금방 부서질 것 같고 잡힐 듯 안 잡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복은 더 끌립니다. 제복에게 중화는 처음으로 자기가 좀 덜 초라해지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던 중 둘은 결국 걸리고 맙니다. 중화와 제복이 함께 있는 모습을 시연의 부모가 보게 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딸이 먹여 살리고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붙어 다니고 있으니까요. 화도 나고 당장 뒤집어 엎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딸이 상처받을까 그게 더 무섭습니다. 뭐해? 그래서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죠. 바람 피지 마. 바람을 필 수밖에 없으면 들키지는 마, 시안이한테. 분노해야 할 순간에도 그녀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결국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딸의 상처였습니다. 게다가 그 대가로 오토바이를 사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시연의 부모도 다 압니다. 제복 같은 남자를 깨끗하게 정리버릴 수 없다는 걸요. 이미 딸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고 딸 역시 그를 완전히 밀어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복은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난 놈이어도 완전히 비열한 놈은 아니니까요. 내가 돈 벌어 살게. 제복은 시연에게 들킬까봐 중화에게 자꾸 서운한 짓을 하게 됩니다. 관계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차갑게 굴면 그냥 재수없는 걸로 끝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차갑게 굴면 그게 바로 상처가 되니까요. 그러다 문득 두 사람은 깨닫습니다. 자기들이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걸요. 많이 본 것 같고 많이 느낀 것 같고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모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상처를 언제부터 짊어졌는지, 왜 그렇게 불안한지, 왜 그렇게 되는 대로 사는지, 왜 그렇게 금방 사라질 것 같은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해 위에 놓인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상처를 알아본 데서 시작된 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은 강렬한 대신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둘은 그렇게 갑자기 끝이 납니다. 중화가 제복에게 이별을 고하고 돌아서는 순간 둘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걸요. 자기들이 서로를 너무 크게 흔들기 시작했다는 걸요. 어떤 관계는 가장 사랑을 자각한 순간에 오히려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붙들었다가 모두를 망가뜨릴 것 같아서요. 중화와 제복의 관계가 바로 그런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헤어진 다음입니다. 중화는 집에 돌아가서야 큰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죠. 잠깐 스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흔들린 줄 알았는데도 아니었고요. 제복은 어느새 중화 머릿속 한가운데 집을 짓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구가 그리고 중화는 그 사실을 남편인 강국에게 담담하게 털어놓습니다. 바람난다 봐. 다른 남자 때문에 아프다고요. 그 말이 강국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지 알면서도 중화는 그 마음까지 돌볼 여유가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죠. 남자 생겼어? 부인의 불륜 선언에도 강국은 여전히 다정합니다. 왜냐하면 중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결국 강국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을 듣게 됩니다. 머리 아파. 그 남자 때문에. 중화가 다른 남자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강국의 속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지 뻔한데도 강국은 끝내 그 화를 중아에게 쏟아내지 못합니다. 이 남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끓어오르던 분노와 서러움은 결국 엉뚱한 데로 향합니다. 강국은 스스로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한판 뜨자. 바보라. 친구에게 대련을 신청하고 몇 번을 붙어도 족족 쓰러집니다. 강국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달리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야말로 그 순간 강국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노였던 거죠. 형은 잘생겼잖아요. 나보다 잘생겼나 봐 그놈. 나보다 부자인가 봐. 하지만 참 아이러니합니다. 중아가 흔들린 상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남자도 아니고 돈 많고 번듯한 남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가진 것도 없고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고 세상에 기대어 겨우 버티고 있는 남자, 바로 제복입니다. 사실 그날은 강국에게도 아주 힘든 날이었습니다. 강국은 원래 불쌍한 사람을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입니다. 누가 곤란해 보이면 도와주고, 누가 약해 보이면 챙기고, 누가 버려진 것 같으면 그걸 자기 일처럼 품으려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선의는 늘 가혹하게 돌아옵니다. 일터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에서도요. 도와주려던 일은 결국 자기를 해치고, 지켜주려던 사람은 결국 자기 바깥으로 걸어나갑니다. 일터에서도 억울하게 밀려난 상태였죠. 중아와의 이별 뒤 제복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굴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원래도 되는 대로 살던 인간이지만 이제는 그 되는 대로마저 버거워 보일 정도죠. 그런 제복을 보고 시연은 오토바이를 사주기로 합니다. 늘 욕을 하고 사람 속을 뒤집어놔도 결국 챙길 건 챙기는 여자니까요. 시연은 원래 그런 식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말은 험해도 진짜 아끼는 사람은 그냥 두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오토바이를 사러 간 바로 그 순간에 터집니다. 시연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한때 잘 나가던 아역 배우였지만 지금은 에로 배우로 살아가는 자기 처지가 그 순간 한꺼번에 들춰진 거죠. 시연은 평소처럼 독하게 받아치지도 못합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수치심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왔으니까요. 제복은 그런 시연을 가만히 보지 못합니다. 이 남자는 강하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에 맞설 카드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약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자기 여자에게 수치심을 준 사람을 그냥 넘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복은 그 남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보다 먼저 그의 오토바이를 산산조각 내버리죠. 누가 보면 참 유치한 복수입니다. 대단한 힘도 없고 멋지게 끝낼 방법도 없으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건 눈앞에 물건 하나 부수는 것뿐인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제복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더 처절한 건 그 다음입니다. 제복은 오토바이를 부숴놓고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겁이 나서 뛰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도망치면 그 남자가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복은 그냥 맞아줍니다. 열이 받은 그 남자가 달려들어 주먹질을 해도 발로 차도 이를 악물고 다 받아내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남자가. 그래도 자기 여자에게 상처 준 놈에게 뭔가를 돌려주고 싶어서 몸 하나 내던진 거니까요. 상대는 그런 제복을 보며 비웃습니다.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냐고 깔보죠. 왜냐? 뒤지게 약한 새끼니까. 세상은 시연을 쉽게 보고 함부로 소비하고 마음대로 깎아내리지만 제복만은 그렇게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 좀 닦으시. 사실 중아와 제복, 이 둘에게는 처음부터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복은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는 여동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껄렁거리고 되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상실만큼은 오래 남아 있었죠. 그리고 중아 역시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처음부터 서로에게서 단순한 설렘만 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오래된 빈자리와 닮은 무언가를 알아봐 버린 셈입니다. 강국은 그런 와중에도 중아의 가족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중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바로 세워주고 싶어 하는 거죠. 잃어버린 가족도 찾아주고 싶고 흔들리는 마음도 붙잡아주고 싶고 다시는 망가지지 않게 지켜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중아는 아직 가족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버려졌고 한 번 잃었고 또 한 번 무너진 사람에게 가족은 따뜻한 단어가 아니라 무서운 단어일 수도 있으니까요. 강국은 그걸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끝내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중아는 그런 강국 곁에서 점점 더 숨이 막혀옵니다. 누군가에게 지켜지는 기분이 어떤 때는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때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아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발로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예쁘고 젊고 게다가 아일랜드에서 의대까지 나온 중아를 본 병란은 노골적으로 질투합니다. 그래서 의사 일을 시키는 대신 청소를 시키죠. 안본 거지? 그런데도 중아는 그런 자리에서 버텨보려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만 있는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자기 손으로 살고 싶고 자기 힘으로 견디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강국은 그런 중아를 보며 이상하게 불안해집니다. 중아가 스스로 걸어나갈수록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쩌면 강국은 중아가 평생 자신이 보호해야 할 존재로 남길 바랐던 건지도 모릅니다. 언니야. 반면 제복은 다릅니다. 중아가 일을 시작하고 조금씩 자기 삶의 모양을 찾아가는 걸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그냥 그 사람이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멋짐 앞에서 자기도 달라지고 싶어집니다. 제복은 처음으로 자기 초라함을 똑바로 보게 되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밥 얻어먹고 기대어 사는 인간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중아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면 강국 같은 남자요. 든든하고 묵직하고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 제복의 눈에 강국은 참 멋져 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자기가 사랑에 빠진 여자의 남편을 닮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제복은 강국 같은 남자가 되기 위해 경호원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진짜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예전 같았으면 귀찮아서,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중간에 때려쳤을 텐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어울리고 싶다는 마음이 사람을 이렇게도 바꿔놓는 거죠. 더 웃긴 건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하필 강국이었다는 겁니다. 중아의 남편이자 자기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제복은 아직 그 둘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다 알지 못한 채 그저 강국 같은 남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앞으로 걸어갑니다. 제복은 경호 임무로 방송국 로비를 맡게 되지만 강국은 끝까지 그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제복은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죠. 본능적으로 강국을 구해내고 대신 스토커의 손에 목이 졸려 큰 부상까지 입습니다. 스토커는 순식간에 제복의 목을 붙잡고 거칠게 조여오고 제복은 그대로 치명적인 위협 한가운데 놓이게 되죠. 결국 제복은 목에 큰 부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강국은 처음으로 제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 남자가 적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중아야. 하지만 강국과 제복은 중아가 있는 병원으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제복과 중아는 극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만남이 더 잔인한 건 제복이 그제야 중아의 남편이 강국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묘하게 얽혀있는 줄만 알았던 관계가 그 순간 단단한 현실로 박혀버리는 거죠. 내가 따라가려던 그 남자가 바로 중아의 남편이었다는 사실. 그건 제복에게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이었습니다. 중아 역시 제복이 강국의 직원임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써 차갑게 선을 그으려 치료를 이어가죠. 중아야. 입 다물어요. 목 흔들려요. 하지만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두 사람은 이미 너무 많이 흔들렸고 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그 순간부터 둘은 서로를 놓아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놓아주기로 애써보기 시작한 거죠. 좋아한다고 달려드는 것보다 좋아하니까 물러서는 쪽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아와 제복은 이제 바로 그 어려운 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계속 가까워지면 강국도, 시연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더 망가질 걸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놓겠다고 결심한 바로 그때 더 사소한 것에 무너지고 더 작은 순간에 흔들리게 되죠. 제복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끝난 척, 아무 일 없는 척, 이제 알아서 잘 살라는 듯 돌아섰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제복은 어떻게든 중아를 잊어보려 합니다. 결국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까지 지워버리죠. 하지만 마음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중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제복은 강국 앞에서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부인이 어디 아파요? 애써 태어난 척해도 시선은 흔들리고 몸은 먼저 반응하죠. 그러던 중 강국의 휴대폰에 중아의 이름이 뜨자 제복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전화를 대신 받아버립니다. 제복은 중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듯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고 그는 결국 휴대폰을 다시 강국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죠. 수화기 너머로 중아가 제복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강국은 모든 걸 알아차립니다. 중아의 마음이 향한 곳도 그녀를 아프게 한 그 상대가 제복이라는 사실을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국은 혼자 상처를 삼킨 채 차마 중아를 똑바로 마주하지도 못하고 돌아누워 묻습니다. 너 아직 정상 아니지? 그리고는 중아가 아직 아파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려 하죠. 그는 이제 끝까지 그렇게라도 믿어보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면 안 돼 아직은. 나 미쳐. 그리고 불륜 공식 질문을 하죠. 잤니?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2004년 드라마 아일랜드였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일부러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의 대사를 쓰겠다고 했을 만큼 문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대사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또 그 오글거림마저 이상하게 이 드라마만의 매력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현빈의 장편 드라마 첫 주연작인 만큼 20대 현빈의 풋풋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보는 내내 눈이 즐거웠네요. 네. 누군가를 향한 연민이 정말 사랑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켜주는 마음과 놓아주는 마음 중 무엇이 더 진심에 가까운지 끝까지 묻게 만드는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코픽이었습니다.